토론이 끝나고 거실로 나와보니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정확히 10시였다. 토론 시간은 딱 1시간이었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질 것이니 달리 생각하면 긴 시간일지도 몰랐다. 치료사는 이렇게 딱 1시간을 토론해주고 10,000원을 받았다. 들어오는 발걸음이 묘하게도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토론했던 여자들은 그 집을 나온 후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각자의 갈 길을 갔다. 나는 여자들의 이름도 주소도 사연도 모른다. 다만 3명의 여자와 남편을 상상으로 죽이는 모임을 가질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가벼운 것인지 모른다. 오늘 새벽도 여전히 귓가에는 나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여느 때와 조금 다른 점은 나비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마치 귓속에서 환청처럼 들리는 나비의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잠을 잤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이 사는 집으로 가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들의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년월일이었다. 조심조심 그들이 자고 있는 안방문을 열어보았다. 남편과 여자가 어둠 속에서 작게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천천히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다가갔다. 무한히 솟아오르는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흥분이 돼서 미칠 것만 같았다. 점점 다가가자 얼굴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 속에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고 있는 모습조차도 잘생겼다. 바르게 누워서 눈과 입을 꾹 닫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윤곽이 조각처럼 선명했다. 목 언저리에 두 손을 대면서 고요 속에서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오늘 하루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시내에 있는 카페로 갔다. 카페는 이사와서 새로 얻은 일자리였다. 주인 남자는 더 젊고 예쁜 여종업원을 원했지만 울며 사정을 해서 겨우 얻은 자리였다. 정오부터 문을 여는 이곳은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었다. 젊은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내 모습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했다. 35세 나이임에도 마음고생으로 얼굴의 잔주름과 거친 피부가 10년은 더 들어 보이게 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질끈 묶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처럼 보였고 옷도 티셔츠에 청바지밖에 없었다. 아줌마, 여기 카페 모카 2잔이요. 젊은 남자가 손을 들어서 큰 소리로 주문을 하자 주인 남자가 힐끔 쳐다보았다. 아마도 손님이 부르는 아줌마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음이 틀림없었다. 오늘 밤도 3명의 여자들과 남편 죽이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는 꿈을 꿨어요. 60대의 주름이 많은 여자가 치료사에게 말했다. 문이 어떻게 잠겨 있었나요? 열쇠로 열어야 했나요? 아니면 번호키로 되어 있었나요? 저는 열쇠가 있어서 열었어요. 내 손에 가위를 든 채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20대 여자가 말했다. 놀랍게도 모두들 나처럼 남편을 죽이러 가는 꿈을 꾸고 있었다. 우선 비밀번호를 알아내던지 열쇠를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그리고 남자니까 게다가 함께 있는 여자 때문에 쉽게 죽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사의 질문에 40대 여자가 홍조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약을 미리 먹이면 어때요? 물 같은 것에 수면제를 타놓는 거예요. 수면제는 어디서 나서요? 치료사의 말에 40대 여자가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남편을 진짜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상상만으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상상만으로라도 죽이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하고 타당해야만 해요. 이것은 영화나 소설이 아니라 진짜처럼 실감이 나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로 남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남편을 실감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니 내 눈앞에서 여자와 남편이 피를 뿜으며 죽는다면
너무도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껏 남편에게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도 한 번도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나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모임으로 인해서 상상만으로라도 남편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엔돌핀이 나와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도 나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카페에 가기 전에 옷가게에 들러서 하늘하늘한 분홍빛 시폰 원피스를 샀다. 저번 여자가 잘 어울린다는 가식적인 칭찬에 신용카드를 내고 말았다. 원피스를 입고 카페에 출근하니 말은 하지 않아도 주인 남자가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카페에 온 손님들이 내 모습을 보고 언니라고 부르려다가 돌아선 얼굴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아무래도 내일은 미장원에서 들러 화장을 좀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새 여자와 치료사집에 모였다. 60대 여자가 주사약이 든 병을 2개 꺼냈다. 프로포폴 미다졸람이라고 했다. 미다졸람이 좋겠어요. 둘 다 위 내시경 마취제지만 프로포폴은 심장이 약한 사람은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서 금방 죽어버릴지 몰라요. 왜요?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치료사가 묻자 60대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 자식은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쉽게 죽일 수는 없죠. 60대 여자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러고 보니 주름이 많던 얼굴이 많이 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새삼 오늘 보니 60대 여자가 아니라 50대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자식 병원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변태 같은 새끼는 나를 가지고 놀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남편이 의사였다면 이런 약이 뭔지 알 것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이 약을 쓸게요. 제 남편은 무식해서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를 거예요. 40대 여자가 약을 집으며 불길실한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던가? 문득 진하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오늘도 머릿속에는 남편을 죽이는 방법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보았던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며 남편과 여자의 몸을 도끼로 뚝뚝 잘라내서 욕조에 던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욕조 가득 고인 그들의 붉은 핏물을 보면 흥분이 몸속을 가득 채울 것만 같았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내 손길을 기다리는 준이가 병원에 있지 않은가. 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불쌍한 아이는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내 얼굴만 보던 준이의 눈빛이 기억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의 눈은 점점 목이 잘린 튀어나온 나비의 눈을 생각나게 했다. 비가 오기 때문일까? 카페 안의 공기에서도 축축한 습기가 느껴졌다. 주인 남자는 오늘도 나를 흘끔 쳐다볼 뿐이었다. 아마도 점점 예뻐지는 내 모습을 보고 반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인 남자는 늘 하얀 와이셔츠에 검정색 정장 바지를 입었다. 가볍게 넘어가는 고수머리에 검정색 뿔테 안경을 끼는 모습은 지성미가 넘쳤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 젊고 잘생긴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젊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나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새삼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마음을 일렁이게 했다. 토론하는 날, 남편 살인 계획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가 즐겨 먹는 와인병 안에 다량의 수면 유도제인 멜라토닌을 넣고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목욕탕에서 토막으로 잘라 차가운 물이 든 육주에 담가 두자는 것이었다. 왜 갈비도 핏물을 빼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담가두잖아. 그것처럼 담아두어야 버릴 때 핏물이 뚝뚝 흘러내리지는 않을 것 아니야? 60대, 아니 이제는 50대인 여자가 말했다. 토막을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버릴 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건조 좀 시키고 버리면 더 낫겠네요. 20대 여자가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버릴 때 한꺼번에 커다란 트렁크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어. 매일 한 토막씩 산속에 묻는 건 어때? 우리는 치료사가 유도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명은 오늘 왜 안 온 거예요? 내가 치료사에게 묻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글쎄요, 연락도 없었는걸요. 내가 그분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지금껏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변을 토하던 40대 여자가 오늘은 오지 않았다. 그때 나한테 약 가져가더니 진짜로 남편을 어떻게 한 거 아니야? 50대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여자가 꼭 성공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경찰서에 있다. 안타깝게도 가방 속에 담긴 시체 토막 때문에 경찰에 잡히고 말았다. 심리치료사와 마지막 모임이 끝난 후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나비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날 나누었던 토론의 내용을 남편에게 해보았고 살인은 성공했다. 20대 여자의 말대로 도끼로 그의 몸을 될수록 작게 잘라서 세탁기에 깨끗하게 세탁을 했다. 하루 동안 찬물에 담가둔 후 이틀을 말렸다. 한 토막씩 가방에 넣어서 뒷산에 묻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 그의 안경 낀 머리를 묻으러 가는 산중턱에서 경찰에 잡히고 만 것이다. 아무래도 가방 지퍼 사이로 그의 부드러운 고스머리가 끼어 있어서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이봐, 당신이 말하는 심리치료사라는 여자는 그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무슨 말이야? 1404호 자체가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아들 준이가 있다고 했지. 당신 결혼도 안 했는데 준이는 무슨 준이야? 당신이 말한 병원에 갔더니 동물 병원만 있던데. 당신 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라도 된단 말이야?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심리치료사는 살인사건 소식을 듣고 도망친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준이는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백사동은 14층 자체도 없고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카페 주인을 죽였다고? 무엇 때문에 그 남자를 죽인 거야?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분명 고스머리를 하고 검정 뿔테 안경을 낀 잘생긴 남편을 죽였다. 카페 주방에 마시다가 남긴 와인병에 멜라토닌을 넣어두고 다음날 출근해보니 그가 주방에 쓰러져 있었다. 위층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의식이 돌아올 때쯤 정맥에 미다졸람을 주사했다. 의식이 잃어가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출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되었다. 그의 몸을 자르면서 철철 흐르는 붉은 핏물에 비릿한 향기가 좋았다.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짧고 매혹적인 밤이었다.